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집권한 지 8개월이 넘었는데도 이토록 야당을 공격하는 미성숙 여당은 처음 봅니다. 인큐베이터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협치하자 그러면서 뒤통수 치고 뺨 때리는 그 다중인격은 지병인가 봅니다. 이 지병은 수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급한 입들이 저급하다 못해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정치 보복을 그만두고 민생을 살피는 살피라는 제1야당 대표의 지적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부터 말하고 저렴한 입을 여십시오.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정치 보복이라서 그만두기 힘들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그 640만 불 실시복부터 토해내고 보복을 하는 것이 민망하지나 않지 않겠습니까? 권양숙 여사님께 묻습니다. 640만 불 잘 가지고 계십니까? 다 쓰셨습니까? 도대체 그 630만 불은 누구 겁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참 나쁜 정권입니다. 서슬퍼런 권력이 검찰과 국세청을 총동원해 복수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만 모르고 있지 하명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국세청도 하명 포적 수사를 하고 있는 정치검찰도 자신들이 정권을 위해 정치보복에 이용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2018년도 대한민국에서 동화에서나 등장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소를 막고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의혹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가 자신들의 말해 온 만큼 그가 온 만큼 이 의혹이 어떻게 불려가는지 온 국민들과 지켜보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거듭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언론 플레이, 쇼, 보여주기 식의 눈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관람하면서도 눈물 흘리는 장면은 그렇게 또렷하게 수행 사진 기자가 그렇게 잘 찍어낼 수 있는지. 그런 쇼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아픔은 87년 아픔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겪고 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이렇게 포장하는 모습 결코 일국의 대통령의 모습으로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과 연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행안위에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결국은 이제 여야 간에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아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은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촉구합니다. 여야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밀어붙이게 하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됩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 관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영세 사업장 그리고 건설 현장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특성상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80%를 송금을 합니다. 연간 4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영세사업장의 봉급 인상이 도미노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과거의 산업연수생제도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제도를 살려줘야지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는 담합을 해서 용역회사를 중심으로 떼거리로 다니면서 사업장들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몇 달 일하다가 또 봉급 올려달라 그리고
안 올려주면 저 사업장 튀고 이 사업장은 사람이 갑자기 모자라니까 또 땡겨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더니 저희 사무실에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사회단체 분들이 오셔갖고 이틀을 데모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모두 국민 모두와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여가위 간사 윤종필입니다. 작년 9월 부산 강릉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는데 올 들어 또다시 인천 지역에서 한 여중생이 동년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성매매, 돈 상납까지 이렇게 강요당하는 일이 발생해서 교육당국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작년 발생 당시에도 지적돼 있지만 청소년들의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당국, 사법당국 간 이번에는 좀 더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제어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중학생들의 폭력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 방식으로는 현재 논란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교육당국하고 사법당국 그리고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가부가 협조해서 깊이 있는 연구나 내실 있는 제도나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폭력 건절 위해서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정부 당국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용 상승발 인플레, 물가 상승 우려 강력히 경고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각종 반시장적 정책이 단순한 어떤 현장에서의 이런 임금 문제,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를 넘어서 거시경제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크게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명심하십시오. 최저임금 문제가 산업 현장의 기업인들을 애로를 초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 상승을 유발해서 결국은 거시적인 인플레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일련의 각종 규제 강화 움직임, 예를 들면은 국토부에 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어나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태론적인 관점에서 입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입지 규제는 또 다른 기업들에게 부담 증가로 인해서 새로운 또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이미 지난해 OECD 기업 국가들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98.3으로 25개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 이것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이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지비를 확충해서 많이 준다고 해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물가 상승으로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한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남북 간의 대화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온 국민 모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기억이 해야 될 것은 남북관계, 남북대화는 이 정권만의 몫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하기로는 오늘쯤 혹은 어제쯤 남북 대화에 나가는 대표단 중에 한 분이 적어도 국회의 목소리, 야당의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남남 갈등이 없는 또 온 국민이 하나가 된 그런 남북 대화 또 협상을 이뤄내는 그런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이 정부 이 시간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바라고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칼둔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의원 몇 분이 이 의혹이 임종석 실장 방문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외교부의 관련 차관보와 현지 대사를 불러서 비공개의 그 소위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국과 협상은 상대국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국민들이 이 상대국과 우리나라에 어떤 협상이 있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그걸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임종석 실장이 온몸으로 또 그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에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어떤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외교 협약을 비밀리에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권만 바뀌면 과거 정부와 협상이 공개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바로 이런 외교적 신뢰를 또 외교 실패를 가져온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외통위원회에서도 계속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은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촉구합니다. 여야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밀어붙이게 하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됩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 관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영세 사업장 그리고 건설 현장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특성상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80%를 송금을 합니다. 연간 4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낼 수 있는지 그런 쇼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아픔은 87년 아픔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겪고 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이렇게 포장하는 모습 결코 일국의 대통령의 모습으로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과 연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행안위에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결국은 이제 여야 간에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아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집권한 지 8개월이 넘었는데도 이토록 야당을 공격하는 미성숙 여당은 처음 봅니다. 인큐베이터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협치하자 그러면서 뒤통수 치고 뺨 때리는 그 다중인격은 지병인가 봅니다. 이 지병은 수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급한 입들이 저급하다 못해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정치 보복을 그만두고 민생을 살피라는 제1야당 대표의 지적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부터 말하고 저렴한 입을 여십시오.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정치 보복이라서 그만두기 힘들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소를 막고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이 청와대가 자신의 말에 온 만큼 그가 온 만큼 이 의혹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온 국민들과 지켜보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거듭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언론 플레이, 쇼, 보여주기 식의 눈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관람하면서도 눈물 흘리는 장면은 그렇게 또렷하게 수행 사진 기자가 그렇게 잘 찍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그 640만 불 실시복부터 토해내고 보복을 하는 것이 민망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권양숙 여사님께 묻습니다. 640만 불 잘 가지고 계십니까? 다 쓰셨습니까? 도대체 그 630만 불은 누구 겁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참 나쁜 정권입니다. 서슬퍼런 권력이 검찰과 국세청을 총동원해 복수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만 모르고 있지 하명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국세청도 하명 포적 수사를 하고 있는 정치검찰도 자신들이 정권을 위해 정치보복에 이용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2018년도 대한민국에서 동화에서나 등장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있습니다.